자, 준비됐으면 문제 풀게요. 섹션 11번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제 문제 Q1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수행해 볼게요. 자, Q1번의 문제를 보시면 슬라이드 4번이랍니다. 먼저 한번 가볼까요? 4번 슬라이드에 와서 아래쪽에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라는 가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랍니다 해서의 중요한 사항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내에서의 정확한 명칭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차트 내에서의 차트의 제목이에요. 눈금선이에요.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범례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지 요소를 꾸밀 수 있다 말했던 것처럼요. 현재의 간단한 문서에도요.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 슬라이드 문서에서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 상자는 누구였을까요? 얘였겠죠. 그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표 상자는 누구였을까요? 얘였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목록 기호 상자랍니다. 누구였을까요? 이거이겠죠. 목록 기호가 뭘까요? 얘네들을 말한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서에서의 이 목록 기호가 없는 상태였다면 얘는 뭡니까? 목록 기호 상자가 아닙니다. 뭘까요? 텍스트 상자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상자를 아래쪽에 만들어 주어라 말 뜻이겠죠. 삽입 메뉴에 가시면 오른쪽 중간쯤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로 형태의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끌기 하지 마시고요. 클릭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입력하라는 글자를 넣어볼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들 이었던 것을 아래쪽에 놓으라 했었죠. 아래쪽 대략적인 내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완료하기 위해서 배경바닥을 찍어 주셔야겠죠. 정확한 명칭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목을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바닥글 햇님 띄고 유치원을 추가하랍니다. 잠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이 슬라이드 형태를 만약에 인쇄했다 보겠습니다. 인쇄 때 보시면요. 자, 1페이지 제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쪽이나 아래쪽 보시면요. 바닥글, 머리글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글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랍니까? 모든 제목을 제외한,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바닥글을 만들랍니다 해요.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자, 일단 먼저 볼까요? 상단 메뉴에 삽입에 들어가시면요. 삽입 메뉴 우측 중간쯤에 머리 바닥글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눌러서 우리가 만든 것은 뭡니까? 바닥글이랍니다. 그러면 바닥글에다가 체킹해 주시고요. 햇님 유치원 입력합니다. 됐죠? 그런데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제일 앞전 제목에는 통상적인 바닥글, 머리글이 안 나오는 게 많았겠죠. 제목에는 안 쓸 거예요. 아래쪽에 체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함. 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요. 선택했던 슬라이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뭡니까? 모든 슬라이드에다 넣으랍니다. 오른쪽에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뿡. 그러면 보실래요? 2번 슬라이드 왼쪽 아래에 나와 있죠. 같은 글자가 3번 슬라이드, 같은 글자가 4번, 5번, 6번 현재 머리글 이어서 바닥글이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닥글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세 번째 문제 갈까요? 자, 지금 있는 경우는요. 일반적인 슬라이드에다가 바닥글을 넣어준 형태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에 보시면요. 무슨 말 나와 있느냐?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이랍니다. 노트가 뭐였죠? 유인물이 뭐였죠? 잘 기억해 보세요. 슬라이드 노트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쇄할 때 보시면 우리 인쇄할 때 모양새가 노트 형태로 인쇄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려 있었죠. 이때 노트 형태로 인쇄 말은 뭐냐면 해당 뉴 슬라이드가 화면에 영상됐었을 때에 발표는요 어떤 멘트를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멘트나 참고적인 사항들 적어놓는 공간을 저희는 슬라이드 노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시는 딱 이 모양이 뭡니까? 슬라이드 노트 보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뭐라 했었어요? 이런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의 봄 야외 학습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추가합니다. 그럼 본질은 뭘까요? 머리글이니까 삽입 메뉴에 오셔서 머리 바닥글에 들어가실 건데요.
일반적인 슬라이드 이럴 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노트나 유인물,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예요. 인쇄했을 때니까 상단의 탭 메뉴 보세요. 일반 슬라이드가 아니겠죠? 언제 갑니까? 요때요.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입니다. 눌러서 나는 유인물일 때에 뭐 할 것입니까? 머리글 봄 야외 학습을 머리글 추가합니다. 머리글에다가 체킹해 주시고요. 입력해 볼까요? 봄 야외 학습 한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빵. 지금 일반적인 슬라이드일 때는 그 머리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언제 나와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노트 할 때, 유인물일 때 나오게 해준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 메뉴에 인쇄에 들어가 보세요. 요게 슬라이드 아니에요, 이게? 그쵸? 이 슬라이드 안에서 보여줄 발표는 보이지만 이 A4 용지 머리글로 온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이게 유인물이죠. 인쇄했을 때, 그쵸? 그래서 이 왼쪽에 슬라이드 페이지,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에서의 노트를 선택해 주시면요, 그 머리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유인물 형태로 보는 거죠. 요 세 번째 문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슬라이드에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슬라이드 1번 L합니다. 갑시다. 슬라이드 1번 에 가시면 아름다운 자연학습이라고 하는 채우기 녹색의 강주색 3번의 선명한 입체 워드 아트인데 이걸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다가 워드 아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삽입 메뉴에 가시면 오른편에 워드 아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주로 뭐냐면요, 우리 왜 슬라이드에 제목 같은 거 큰 제목에 한 번 넣어줄 때에 모양이 꾸며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워드 아트를 넣어주겠습니다를 콩 누르시고 난 다음에 아래 보신 모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제일 편한데요. 먼저 여기 안에 보시면요, 녹색 강색 3이랍니다. 이거죠, 이거. 선명한 입체. 지금 요거일 거예요. 에 대한 사항을 쿵 넣었죠.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아름다운 자연학습. 입력을 완료하시기 위해서 바닥을 콩 누르면요,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글자 먼저 입력하면 되겠지? 라고 한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 주어서 글자 텍스트 상자를 골라주신 다음 아름다운 음이 아니군요. 자연학습이랍니다. 인데 이게 워드 아트였었지 라고 한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고서 서식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가요? 사이즈가요. 그쵸?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본질이 글자가 입력된 상태에서 서식으로 변경하는 문제인지 애초에 처음부터 워드 아트를 불러서 쓰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슬라이드 1번에 아름다운 자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입력하는 말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왔죠. 이 글자는 채우기 녹색 강색 3 선명한 입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용한 워드 아트를 넣으라 말 뜻이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입력된 글자를 바꾸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쵸? 워드 아트를 애초에 넣으라 말 뜻이기 때문에 작업 수행을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Q5번의 문제 보실까요? 슬라이드 제목을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입니다. 자, 연도 4개, 월 2개, 일 2개 형식의 날짜를 추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슬라이드에는요, 날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미리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보여줄게요. 삽입 메뉴를 꾹 눌러보세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뽕.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 일반 슬라이드 형태입니다. 이 문제 노트 아니에요.
자, 일반 슬라이드에서의 날짜 및 시간을 체크를 넣어 두시고요. 문제는 어떤 형식입니까? 연도 4개에 월 2개에 일 2개 형식의 날짜를 추가를 했거든요. 아래 내려가 주시면요. 자동 업데이트라는 곳에 추가 있었을 때에 나온 거 보이시죠? 이 형태예요. 그리고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날짜 유형이 나와 있지만 문제가 요구한 사항은 딱 이거였을 겁니다. 맞죠? 한글 연월 일이었을 거예요. 하시면 만들어지고 이 문제는 끝인데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이 문제의 날짜 및 시간은요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인 것으로서 실제 실무 때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메뉴 뭘까요? 날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입니다. 즉 오늘 이 슬라이드 문서를 열면요 오늘 날짜가 찍혀 있어요. 내일 열잖아요. 내일 날짜 찍혀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한데 나는 이 슬라이드를 내가 발표한 날짜대로 고정시키고 싶었어. 그럼 누구입니까? 아래를 이용하셔야 돼요. 직접 입력을 쿵 눌러서 직접 연들이 2021년 뭐 이런 식으로 5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얘는 바뀌질 않습니다. 지정된 날짜만 표시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바뀌는 날짜를 쓰고 싶다 하시면 위쪽에 자동 업데이트를 이용하신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듈인데 문제에서에 빠지게 뭐 했었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킹이 되어 있어야겠죠. 모듈을 누르시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요. 이 문제에서 날짜가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아, 보이는군요. 이게 아래에 있군요. 아래에 있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모든 슬라이드에다가 슬라이드 번호를 넣습니다. 얘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등등의 번호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도 어디 있느냐? 삽입 메뉴 하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라고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눌러서 슬라이드 번호를 쓰겠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갑니다. 3, 4 갑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문제가 7번째 문제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 3번 L합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컨텐츠 상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대 문제를 보시면 슬라이드 3번의 문서 폴더에 가시면 재원 인원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에 표를 추가하랍니다가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의 뭐 텍스트 상자, 머리바닥글 등등에 뺀 나머지 개체인 것인데요. 이 개체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해 줄게요. 먼저 개체를 뿅 눌러봅니다. 눌러보시면 이 이용 중이었던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에 연결 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들을 좀 보여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목록은요, 현재의 이 파워포인트와 연결을 지어주어서 여기에 조그만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빠박 누르면 해당 연결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말 뜻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표 형태를 연결 지으랍니까? 아니면 표를 가지고랍니까?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어떤 파일로부터요? 파일로부터. 어떤 파일? 문서 폴더로 갑시다. 어디에 있는 찾아보기 눌러보시면 자, 우리 폴더링 해볼까요? 파워포인트 2016. 자, 챕터 3번에서의 문서 폴더에 가시면 재원 인원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보이죠? 챕터 3번의 문서입니다.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이콘 표시 체크 안 했습니다.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아니야. 만약에 너는요 여기에 표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아이콘 한 가지를 만들 테니 이거 없어졌네요. 여기에 아이콘 한 개를 줄 테니까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표 열리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개체 형태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체 들어가서 파일로부터 연결할 것인데 그 파일이 아까 어떤 그 엑셀 파일 하죠. 인데 오른쪽에 요거예요. 아이콘으로 표시.
눌러볼게요. 안 나와요. 그치, 안 나오죠. 한데 이 녀석을 더블 클릭을 빠박 누르면 얘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엑셀 문서가 지금 얘처럼 열리는 거예요. 즉 파워포인트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연결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가 아니었던 엑셀인지 액세스였는지 MS 워드인지 포토샵이었는지 일러이였는지를 이렇게 연결 짓고자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봤었던 바로 개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개체를 연결할 때 쓰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봤고요.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기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만들 필요 없는 것인데 파일 열지 않고 하겠습니다. 않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윈도우 내에서는요. 특수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통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음의 한자죠. 그치요? 한데 이 미음의 한자 또한도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문제의 148페이지에 보시면 기호라고 하는 단락의 섹션 12번에 문제 한번 보세요. 그 이제 문제 Q2번의 문제를 보시면 슬라이드 5번 제목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스페이드 모양의 기호를 입력하랍니다. 나 스페이드 뭔지 알아. 미음의 한자를 꾹 눌러요. 그런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스페이드 모양이 있더구나. 여기에다가 난 또 한 개 넣을 것이니까 또 미음의 한자는 귀찮아서 써 복사해야지.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완전 망한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파워포인트가 묻고 있는 것은 나의 기능을 쓸 수 있느냐를 묻기 위한 거죠. 공통의 기능을 아냐를 시험에 내주어서 추첨을 할 수는 없겠죠. 어떤 말투냐면요. 삽입에 가시면 제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기호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글자 위치에 커서를 위치하시고요. 기호를 뿅 눌러요. 여기에 있는 기호를 불러온 것이 정답인 거예요. 한데 어느 때 보시면요. 이 기호가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찾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내지는 어디 많이 있느냐? 위쪽에 있는 여러분들 집합체 그룹에 보시면 여기 제일 많습니다. 기타 기호, 도형 기호. 이 두 군데에 제일 많이 있어요. 찾기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기타 기호나 도형 기호 제일 많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스페이드 모양 하나 삽입. 다시 뒤에다 커서 위치하시고 다시 기호 들어가 주어서 스페이드 모양 삽입 닫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었겠죠. 수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주어서 149페이지에서의 섹션 13번째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예제 불러오겠습니다. 섹션 13번 불러올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볼 문서말은 뭐냐면 미디어라고 해서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체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향체를 얘기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에 149페이지에 있었던 예제 문제는 너무 쉬워요. 영상을 끼워 넣어 볼래요? 소리를 끼워 넣어 볼래요? 이 말 뜻이거든요. 한 번만 해볼게요. Q1번 해보시면요. 슬라이드 5번이랍니다. 이 자리에다가 문서 폴더에 가시면 울릉도 소개라고 하는 MP4 잘 아시죠? MP4는요 동영상의 형태인 것입니다를 삽입시키랍니다. 가지고 와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삽입을 콩 들어가 주어서 삽입 탭 메뉴 안에서의 오른쪽에 보시면요 비디오, 다시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온라인 비디오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내 PC의 비디오를 가져오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폴더링을 해서 챕터 3번의 문서 폴더에 오시면 울릉도 소개라고 하는 MP4가 보입니다. 끝이에요. 그쵸?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영상을 재생했었을 때에 플레이어 단추를 누르겠어요. 플레이 단추를요. 나오겠죠, 이렇게요? 한 다음에 뒤로 가게 합니다.
앞으로 가게 합니다. 볼륨 크기는 얼마로 합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러한 영상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아래의 회색 박스를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외우세요. 컨트롤 상자라고 합니다. 얘를요. 컨트롤 상자라고 해요. 왜? 제가 뒤에서 하면서 더 설명할 거예요. 얘와 연관된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컨트롤 상자입니다. 제어 상자인 거예요. 다음 8번 슬라이드에 오시면 문서 폴더에 마찬가지였던 울릉도 소리라고 하는 M4A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 내용 먼저 가져올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디였을까요? 삽입에서의 오디오, 내 PC의 오디오. 울릉도 소리. 어디에 있는 거죠? 챕터 3번의 문서 폴더입니다. 보이나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다 얘기하신 거죠. 지금 마음으로. 그렇죠. 컨트롤 상자입니다. 제어 상자예요. 얘로 인해 주어서 플레이해라, 멈춰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볼륨은 얼만큼 크게 작게 넣어주어라 등등을 넣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넣는 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어져 있는 이 음향과 이 소리, 그 영상의 형태를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페이지는 1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0에 보시면, 자, 문서 좀 열기 할게요. 섹션 14번에 있는 문서를 열기 하시고요. 섹션 14번입니다. 자, 페이지는 150페이지의 문제 1번 갑니다. 슬라이드 6번에 비디오가 있답니다. 가봅시다. 6번 비디오. 너구나. 마우스 포인터를 이미지 잉크처럼 있는 곳에 올리시면은 아래 컨트롤 상자를 보여주고 있겠죠. 자, 이 비디오의 스타일을 넣어줄 거랍니다. 껍데기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테두리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이겠죠. 입체 프레임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현재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쉼표 눈에 띄죠. 그쵸? 통상적으로 쉼표가 뭡니까? 하나의 내용 끝마치고 다음에 시작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쉼표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비디오의 스타일인 걸 보아하니까 비디오 눌러요. 상단 위에 올라가시면 서식 나올 것이고요. 바로 아래에 비디오 스타일 나와 있겠죠. 그럼 얘네 중에서 하나 골라오는 것이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입체 프레임이랍니다. 쉼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의 입체 프레임이 있겠지랍니다. 가볼까요? 입체 프레임이 어디 있나? 입체 프레임이 이거였나? 입체 프레임이 잠시만요. 이건가요? 그냥 입체 프레임이 아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입체 프레임이 여기 있군요. 반사형이네요. 입체 프레임이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안 보이죠? 그라데이션. 지금 말하려는 답은 아닌데, 자, 무슨 말을 거냐면요. 입체 프레임 쉼표였기 때문에 스타일 중에 딱 5글자의 입체 프레임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쪽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치에 보면 어디에 있느냐? 읽어보세요. 요거의 위치에 보시면요.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원근감이 있는 그림자, 쉼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던 거죠. 쉼표 다음에 흰색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글씨를 볼 수 있죠. 제가 말할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주 풀지 않으시면 이 쉼표로 하나의 스타일의 이름이 끝나는 줄 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어디가 끝이냐? 입체 프레임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까지가 한 묶음인 거예요. 그 녀석이 걔네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찾으신 분 하나 둘 셋 넷 요거요? 하나 둘 셋 넷 요거요? 요거? 요거 옆에 이거요?
아 그렇군요. 이거군요. 아 이게 왜 눈에 안 보였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조심하기 바라 뭐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쉼표이기 때문에 입체 프레임 5글자에 스타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래요? 또요. 색상은 황금색이랍니다. 맞을까요? 자 보시면 합니다. 자 얘를 쿡 누르고 난 다음에 색상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색 나와 있을 거예요. 눌렀는데 문제가 지시했던 색상이 황금색이랍니다. 황금색 떨어지는 게 없는데 보다 보니까 황금색, 어두운 강색 4 여기도 쉼표가 여러분들 페이크예요. 자 문제를 끝까지 보겠습니다. 끝난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 6번의 비디오 스타일을 입체 프레임 그라데이션 색상은 황금색, 어두운 강주색 4로 지정까지가 끝이 아니죠. 뭐까지 하랍니까? 재생입니다. 이 문제는 얘 안 누르시면 틀린 거예요. 재생해서 보셔야죠. 짧지만 안 누르면 끝입니다. 어저께였었습니다. 어저께 수업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선생님 인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에 만약에 인쇄를 설정하시오 란 말 나왔으면 도대체 얘를 눌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묻더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인쇄를 설정하시오입니다. 이 단추를 누를까 안 누를까요? 누르지 않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인쇄를 설정하고 인쇄하시오 이 말 나왔답니다. 아니 내가 쓰는 컴퓨터에는요 프린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인쇄하시오 말 나왔으면요 눌러주는 것이 얘는 정답인 거예요. 문제를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거예요. 설정 다 했지 않습니까? 재생하세요. 정말 간단하게 플레이 한번 해보는 것인데 안 했으면 감점이라는 얘기겠죠. 꼼꼼히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슬라이드 6번의 비디오가 왼쪽 여백으로부터 2cm 시작할 수 있게끔 비디오 개체를 자른 다음에 비디오의 창의 크기를 30% 될 수 있게끔 변경을 합니다. 가볼게요. 자 현재 보시면 6번입니다. 여기 영상 보이시죠? 클릭 한 다음에 상단 위에 올라가시면 서식이 보일 거예요. 서식에 보시면요 왼쪽부터 알만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스타일부터 시작해 주어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 있어요. 재생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물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재생에 들어가시면요 잠깐만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트리밍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요? 트리밍은 잘라내는 것이에요. 내 영상이 만약에 30초짜리였다 한데 하다 보니까 앞에 6초랑 끝나는 7초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더라. 잘라 나는 그 안에서 얼마이겠습니까? 47초만 아니 30초이죠. 그러면은 17초만 난 쓰겠다. 잘라낼 때 이용하신 번호 무엇입니까? 트리밍이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뭐냐면요. 혹시 이런 경험 없나요? 이 발표자 좀 서투른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슬라이드가 영상화 되어질 때에, 시호가 되어질 때에 음악이 갑자기 확 나올 때 있습니다. 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효과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눈이 띄었으니까. 이럴 때에 페이드인과 아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나오게 하는 거죠. 영상도 그리고 소리 형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 아웃은 뭡니까? 서서히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겠죠. 해서 내용 넣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 비디오의 시작은 클릭해야지 시작합니까? 아니요. 슬라이드가 보여주면 알아서 자동 시작합니까? 등등을 지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 않을 때의 숨기기, 뭐 반복 재생 등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죠. 한데 지금 물었던 문제말은 뭐냐면 잘라내는 문제 나왔었어요. 그쵸? 크기 문제랍니다. 이는 어디였을까요? 서식이 알맞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크기와 자르기니까 여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이용하시라고요? 옵션 단추 내지는 비디오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찍어주어서 아래에 보시면 나오겠죠? 크기 및 위치 이런 것을 이용하시면 정상적인 메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문제 보시면 왼쪽 여백으로부터 2cm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어디에 오시면 될까요? 자르기에 오시면 되겠죠. 자, 제일 마지막에는 필름 모양의 형태의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요. 자르기가 보이실 거예요.
어디에서요? 왼쪽 옆에부터입니다. 왼쪽에다가 2cm를 넣어줄게요. 됐죠? 왼쪽에 2cm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창 크기를 얼마로요? 30%랍니다. 크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겠죠. 상단에 보시면 나오는 요겁니다.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창 크기 퍼센테이지일 때 어떻게 주어라? 얘를 이용해 주어라. 30, 30을 넣어 볼게요. 이런 식이 되겠죠. 뭔가 지금 여백 위치가 잘 안 맞고 있는데요. 입력하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요. 모의고사 문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런 모양과 똑같습니다. 뭔가 좀 숫자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래서 써야 되거든요. 2가 아니라 12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가 좀 뭔가에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놔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슬라이드 3번에 가랍니다. 알겠습니다. 3번의 슬라이드. 여기에도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비디오의 모양을 타원으로 하랍니다. 모양을 변경하는 것이었으니까 일단 눌러보시고요. 상단의 모양은 어디 있었을까요? 서식에 있었겠죠. 중에 보니까 다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비디오 쉐입. 여러분 쉐입 뜻이 뭐죠? 모양, 틀 등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쉐입을 뭐라 합니까? 원형으로 하랍니다예요. 원형은 어디에 있나요? 타원이 여기에 있죠. 기본 도형의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타원이에요. 하니까 잘려나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4초 010에서 시작을 하랍니다. 전체 영상 중에서 앞에 1초, 2초, 3초는 날려버리고요. 4초 010에서부터 마지막이 뭡니까? 10.910까지만 잘라내고 앞뒤를 버려라 이 말 뜻이겠죠. 근데 좀 문제 이상한 게 있어요. 재생해 보시면요. 전체 러닝 초수가 지금 보셨나요? 3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의 문제 지금 에러가 지금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만 계시는데 방법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 바로 뭡니까? 트리밍. 영상을 잘라내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선택하신 후에 상단에 재생에 들어가시면 트리밍이 보일 거고요. 비디오 트리밍을 콕 눌러서 대화 상자 창 하나 보일 텐데 여기 왼쪽과 여기 오른쪽에 문제가 제시하는 시간을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3초짜리 영상인데 4초부터 시작해서 10초에 끝나랍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임의대로 해볼게요. 이 숫자를요 1.5초로 할게요. 1초에서 3초라고 하겠습니다. 3초. 하시면 왼쪽 오른쪽이 범위가 출근할 수 있겠죠. 왼쪽과 오른쪽은 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만 남기는 거죠. 한 다음에 확인을 콩 눌러볼게요. 콩. 그럼 잘려 나갔을 겁니다. 그쵸? 이어 네 번째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의 비디오의 볼륨을 중단. 시작은 자동생이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쪽에 보시면 볼륨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중간 크기로 들려줄 것이랍니다. 근데 자, 시작은 언제 합니까? 자동입니까? 클릭입니까? 제 거만 보실래요? 제 거 보시면 지금은 클릭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3번 1, 2, 3번입니다. 이 녀석을 클릭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치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얘를 재생해서의 자동 실행을 바꿔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알아서 나오죠? 다르죠, 두 개가.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냐? 섹션 15번에 있었던 오디오라는 것이에요. 오디오 한번 가볼게요. 문제만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니까 뭐 나와 있어요? 꾸밈 효과에다가 스타일 나겠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알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디오가 자동적으로 재생할 수 있게끔 클립을 지정해 주시고 아이콘을 숨겨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섹션 15번의 문제의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섹션 15번입니다. 자, 슬라이드 6번에 갈까요? 오디오가 있는 것 같죠? 어디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요. 그쵸? 현대 이 오디오가 자동으로 재생이 돼야 한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 상단에 재생 들어가 볼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재생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클릭할 때 음향이 나온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자, 잠깐 들려드릴게요. 안 나오나요? 이거 안 되는 거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릭해 나오는 소리인 것인데 만에 하나 여기 자동을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슬라이드가 나왔었을 때 음악이 나온다는 말 뜻이겠죠? 뭐 어려운 것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자동으로 실행되긴 되는데 전체 슬라이드에 걸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이 말은 무엇이냐? 예입니다. 백그라운드 진행하는 것이에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요구한 사항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 근데 얘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재생이 될 것이에요. 문제는 얘를 체크한 것이 맞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해줘서 길고 길었던 삽입과 연관된 내용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기에 요거 한 문제씩이 하나씩이 다 별도이었는데 지금 뭐 했답니까? 프로젝트랍니다. 서서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의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주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즉 하나의 파워포인트 문서가 열리면 여기 안에서의 6개, 7개 이런 식의 문제가 뭉쳐있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실제 문제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면요. 페이지 여기 한번 보실래요?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1회 모의고사가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가 175페이지 보세요. 17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네모칸 나오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의 문서 한 개 있는데 이 문서를 아래처럼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거 한 줄이 문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字넣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항이 짧게 끊어져 있는 것이 이런 유형이 나온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이런 식의 종류의 문제 몇 개입니까? 30에서 50개 사이의 문제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자, 새로운 마음으로 삽입이 끝났고 디자인 탭 메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고요. 혹시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시 153페이지의 디자인 탭 메뉴 저희는 4장에서의 문서를 불러왔어요. 섹션 1번 문서입니다. 자, 이 디자인 탭 메뉴를 와보시면요. 테마라는 것이 나와있죠. 이 테마는 얼추 비슷한 게 여기에 존재합니다. 파일 메뉴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에 보시면 우리 첫째 날짜 때 수업 내용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바로 뭡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의 모양새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손쉽게 문서 만들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을 뭐라 불렸다? 서식 파일입니다예요.
이거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겠죠. 테마는 무엇이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형태에서의 주제를 가지고서 미리 만들어낸 주제를 덮어쓰게 하는 것인데, 좋은 점은요, 구성을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먼저 154페이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5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제일 위쪽에 예제 문제 세 가지 문제입니다. 현재 문서의 모든 슬라이드에 이온 테마를 적용해 주어라 입니다. 콩 눌러보세요. 자, 여기 아래쪽에서의 누굽니까? 이온 이죠. 이온 테마 한번 넣어볼까요? 이온이 아마 보라색 요거였을 거예요. 그쵸? 이온 회의실이네요. 왼쪽에 초록색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인데요. 자, 이 녀석을 그냥 클릭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한번 우클릭해 볼게요. 하시면 요 이온이라는 테마에 우클릭해 보니까 모든 곳에 하시겠습니까? 내 슬라이드 한 군데만 하시겠습니까? 묶고 있는 걸 보이시겠죠? 여기에 저희는 이번에 모든 슬라이드 적용을 누른 것이 맞겠죠. 간혹가다 보시면 그렇지 않았던 현재 슬라이드에만 적용해 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싹 바뀌죠? 두 번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패싯이라고 하는 테마를 적용하게 하랍니다. 패싯은 무엇이냐면, 패싯은요, 아래쪽에 아마 이건가? 패싯. 아, 연두색. 요거네요. 을 마우스 우클릭을 이용해 주어서 모든 것 아니면 선택한 곳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 뭐 같은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로 테마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적용된 테마에 대해서의 몇 가지 요소를 변경할 수 있는 문제를 두 번째 섹션 2번에서 보여줍니다. 자, 불러오겠습니다. 섹션 2번의 문서를 불러올게요. 페이지는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4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의 테마 색상을 황록색으로 하랍니다. 테마 어디 있었죠? 디자인에서의 테마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테마를 적용하시오가 아니에요. 현재 테마의 색깔을 황록색으로 하랍니다. 테마색이 어디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테마 색깔이 펼쳐보기 눌러보시면 색 보이실 거예요. 있지요? 그 색상 중에서 어떤 색입니까? 황록색이랍니다. 황록색 계열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찾았죠? 두 번째 문제. 현재의 글꼴을 캄브리아라는 것으로 바꾸랍니다. 이건 또 어디 있었을까요? 테마와 관련된 것은 다 여기에 있는데, 오른쪽 적용이라는 그룹 안에서의 펼쳐보기를 눌러보시면 글꼴이 보여요. 한데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이 글꼴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요, MR 뜻입니다. 얘는 뭐냐? 이 글꼴의 제목이고요, 여기 큰 글씨는 제목에 이용될 글꼴, 얘는 그 아래 본문에 이용될 글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 해당된 프레젠테이션의 글꼴을 캄브리아라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골라볼까요? 여기 있죠. 캄브리아 이름은요, 큰 제목을 맑은 고딕, 작은 본문들도 맑은 고딕의 글씨를 쓰겠다고 하는 이 글꼴 모임의 이름이 캄브리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내용 가장자리수랍니다. 또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안에 가시면 효과 보이시죠? 테마의 효과에 들어와 주어서 이 효과에서의 가장자리, 내용 가장자리 여기에 있죠. 마지막입니다. 배경 스타일입니다. 에다가 스타일 6번을 적용하랍니다. 배경 스타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쿡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겠죠. 에서 스타일 6번이랍니다. 누르면 전체의 배경, 바닥 색깔. 아까 우리 왜 좀 어두운 색을 쓰겠다면서 이미지 잘랐을 때 저희가 내부 넣었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 없겠죠. 요렇게 이거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배경서식 관계가 없겠죠. 얘보다 시험 잘 나왔던 중요한 사항은 요게 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56페이지입니다.
디자인 탭 메뉴에서의 단골 손님은 여기입니다. 156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의 섹션 3번 불러가지고 올게요. 자, 예제 불러옵니다. 섹션 3번. 156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예제 문제의 5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5가지. 1번 문제. 자, 슬라이드의 크기를 표준 4:3으로 변경해 주랍니다. 자, 현재 보실래요? 우리의 문서를 좀 보시면요, 옆으로 길쭉한 형태의 우리 모니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푸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게 될 실무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였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 컴퓨터는요, 옆에 모니터가 널찍한 형태라서 이 사이즈의 슬라이드가 다 알맞는 거예요.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빔을 이용해서 영상을 했더니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냐? 4:3 비율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작성했던 문서의 왼쪽과 오른쪽은 잘려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그맣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절반의 실패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주어서 아니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어서 발표를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발표해야 될 그 자리에 영상화되어지는 사이즈의 화면 비율만큼은 먼저 알고 작성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마 첫 날짜 때 얘기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의 PPT를 이용하는 목적이 발표의 목적도 있지만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목적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종이로 인쇄해 주어서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다 유인물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려면 보고서를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게 되어지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목적이 영사 목적이면요, 4:3 비율인지 아니면은 뭐 16:9인지 16:10인지만 알면 끝인데 이 문서가 A4 용지로 인쇄까지 되어진답니다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정에 뭐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A4예요. 화면 사이즈 뭐 무시해야 합니다. A4입니다. A4. 그래야 실제 발표했을 때나 유미를 보셨을 때 인쇄했을 때에 착오가 없는 것이겠죠. 이것들을 최초에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만드시면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겁니다. 디자인 탭 맨 눌러서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보이실 거예요. 표준입니까? 4:3. 아니요. 와이드입니까? 16:9이겠죠? 지금 우리 문제는 4:3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클릭.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4:3을 썼을 때에 잘려 나갈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서에서의 위아래 높이는 그대로 기준 삼아 주어서 모자랐던 부분에 왼쪽과 오른쪽이 잘려 나갑니다. 이게 최대화예요. 두 번째, 나는 왼쪽과 오른쪽은 꽉 채우겠습니다. 대신에 위아래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이 문서는 16:9짜리인데 4:3으로 되어지면요,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던지, 그치요? 아니면 좀 더 크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맞춘다면 위아래가 공백이 뜨겠죠? 안 예쁠 거예요. 이 위아래를 맞추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넣어주면요, 왼쪽과 오른쪽 어떻습니까? 잘려나가 버린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보실래요? 자, 다시 Q1번 슬라이드 크기를 표준 4:3으로 변경하시고 컨텐츠를 슬라이드에 맞게끔 조정하랍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하라고요? 슬라이드에 맞게 하랍니다예요. 최대화가 맞을까요? 맞춤이 맞을까요? 맞춤이겠죠. 그쵸? 일단 잘려나간 것이 없어야 한다의 말뜻이셨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슬라이드의 너비 22.5입니다. 높이가 25.6이랍니다. 로 변경합니다. 즉 슬라이드의 사이즈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넣어준답니다. 여기에서요,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지정 에 들어가서 너비와 높이를 직접 입력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너비가 22.5, 높이가 25.6.
두 개를 지금 넣으시면 되겠죠. 확인. 또 묻네요.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컨텐츠를 슬라이드에 맞게끔 지정을 합니다. 슬라이드에 맞게끔 하랍니다. 예요. 맞춤. 다음 Q3번. 슬라이드의 방향을 세로로 변경한 다음에 컨텐츠를 슬라이드에 맞게끔 하랍니다. 자, 방향은 어디 있나요? 슬라이드 크기 아까 똑같습니다. 에서의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 나오죠?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나옵니다. 그쵸? 이때 문제 뭡니까? 슬라이드의 방향을 세로로 합니다. 이미 세로인데 우리는 반대 바꿔서 해볼게요. 가로로 해보겠습니다. 뿅. 확인. 또 나오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맞춰야죠. 두 번째 거. 네 번째 문제. 슬라이드 2번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배경 서식을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랍니다. 배경 서식 정확한 명칭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눌러서 어떤 색을 씁니까? 그라데이션 채우기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면요. 그라데이션 선택해 주시고요. 색상은 어떤 색에서 어떤 색입니까? 아니, 기본색이랍니다. 놔두시면 돼요. 마지막, 이것을 문제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슬라이드 2번의 배경 서식을 기본 그라데이션에 지정하시오. 아니, 뭐 이상하지 않네요. 어떤 슬라이드에? 2번 슬라이드에. 그러면 현재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서의 요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혹시 우리가 이 슬라이드 전체에다가 이 그라데이션 넣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은 모두 적용.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되어 있었던 배경 서식에 있는 내용들을 원래대로 복원해 주세요.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원래대로 누르시면 되겠죠. 알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입니다. 자, 조금 이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모든 슬라이드 배경 서식을 어떻게 합니까? 세로 줄무늬 좁음 형태라는데 이 2016은요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로 줄무늬 좁음이 아니고요 패턴에서의 좁은 수직선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그라데이션 말고요 패턴 채우기를 선택해 보세요. 하면 똑같은 무늬가 반복이 되어진 형태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 말하고 있었던 세로 줄무늬 말은 뭐냐? 얘입니다. 얘. 요것들이 세로 줄무늬예요. 헌데 좁은 거랬지요? 요거입니다. 요거. 명칭이 좀 다르죠? 이 명칭 뭡니까? 좁은 수직선이죠.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문제는요. 를 어느 슬라이드에다가 특정 슬라이드? 아니요. 모든 슬라이드에다가 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나왔던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되겠다. 눈이 어지럽네요. 디자인은 간단하죠? 자, 이어서 갑니다. 책 페이지는 157페이지 전환. 이제부터가 파워포인트에 좀 더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제 불러올게요. 자, 챕터는요. 5번 챕터로 갑니다. 섹션 1번 문제를 불러올게요. 5번 챕터의 섹션 1번 문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나와있는 전환과 애니메이션 두 개가 다 움직임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전환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냐? 1번 슬라이드에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넘어갑니까? 각각의 슬라이드와 슬라이드가 옮겨질 때에 이동되어질 때 보여주는 화면 역동적인 움직임을 저희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요 예능을 보시거나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어느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 넘어갈 때에 점점 서서히 사라진 다음 서서히 나오는 것도 있겠고요 막 핑핑핑 돌아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면 전환들을 저희는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슬라이드 안에 보시면요 상자 많잖아요. 글자 많잖아요. 글자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움직이는 모양 보는 것이 전환이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환될 때 효과가 아래 오시면 엄청 많죠. 얘네들을 잘 골라갖고 오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요, 얘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말할게요. 페이지는 157페이지 전환 페이지였고요. 문제는 158페이지 예제 문제로 갑니다. 자, 158회 예제 문제 보시면 Q1번 슬라이드 1번 사용되었던 화면 전환 효과를 미리 보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1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시면 미리 보기 보이시나요? 눌러볼게요. 뽕. 이렇게 나오는데요. 2번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5번이랍니다. 화면 전환 효과를 미리 보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눌러봅시다. 뿅. 이랍니다. 그쵸? 싱겁네요. 자, 페이지는 아래쪽입니다. 섹션 2번의 문제 보시면요, 예제 불러올게요. 챕터 5번의 섹션 2번입니다. 자, 이제 효과들을 만져보실 시간이에요. 자, 하단의 아래쪽에 보시면 예제 문제 Q1부터 4번까지 문제 중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에 커튼 화면 전환 효과를 지정하랍니다. 어디요? 1번입니다. 클릭. 화면 전환 효과랍니다. 상단의 전환 메뉴 클릭. 이때 무슨 전환이랍니까? 커튼 화면 전환. 커튼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요. 클릭. 그런 다음에 끝났죠? 아, 우린 궁금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요.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슬라이드에는요, 닦아내기를 쌉니다. 2번 슬라이드가 땅. 닦아내기를 쌉니다. 닦아내기 어디 있나요? 닦아내기가 여기 어디 있었을 텐데. 닦아내기가 왜 또 안 보이죠?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여기죠, 여기. 그런데 방향 잘 보세요. 미리 보기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닦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데 문제는 뭡니까? 왼쪽에서 시작하랍니다. 효과를 바꿔야 되겠죠? 이때의 효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효과 옵션 들어가 주어서 방향을 어디에서요? 왼쪽에서요. 그런 다음 미리 보기 해보세요.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 제하신 미리 보기 하는 것은 실제 모스 시험장에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확인차 해본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 4번 슬라이드 전환됐었을 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끼워 넣어 줄 때에 내가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있다면 새로운 슬라이드는 어디에 끼워둔답니까? 내 것 아래에. 지금 문제 뭐예요? 3번과 4번 요 사이이니까 요 사이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뭘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소용돌이 단어를 넣으랍니다요. 그러면 여러분의 슬라이드 선택은 3번을 지정해야 돼요? 4번 지정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해볼게요. 따라하지 마세요. 먼저 3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3번 선택한 다음에 소용돌이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 소용돌이야, 용돌이야, 용돌이가 어디 있죠? 있는데 꼭 안 보이죠, 이게요? 중간. 여기 있네요. 여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울릉도 역사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넘어갈 때 수영도 나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 다음이었으면 눌러볼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은 그냥 나와야 합니다. 수영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용돌이. 나와버렸죠. 그쵸? 이게 소용돌이거든요. 원래는 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다음 넘어갈 때 기어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로 미루어 보아서 여러분들 선택은 누구로 해야 한다? 4번 슬라이드를 눌러야 한다. 이문할 수 있겠네요. 자, 잊지 마세요. 화면 전환 효과 줄 때에는 내가 선택했던 것 위쪽 사이에서 효과가 난다. 요겁니다. 4번 누르시고 난 다음에 소용돌이 가져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직접 해보세요. 자, F5 눌러서 슬라이드 쇼합니다. 뿅. 가져오고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이에요. 이제 누르면 소용돌이 전환효과 나와야 합니다. 3번과 4번 사이죠. 유의하세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당기기 왼쪽에서 전환 효과를 씁니다. 좋아요. 현재 있는데 에서입니다. 먼저 모든 슬라이드니까 관계없겠죠. 어디에 위치 관계없습니다. 눌러서 당기기입니다. 인데 당기기의 옵션을 주었는데 방향은 어디랍니까? 효과 옵션에 오셔서 어디요? 왼쪽입니다. 인 것을 내 슬라이드에만 할 거예요? 전부 다 할 거예요? 전부 다. 오른쪽에 보세요. 무엇이 있나요? 모두 적용. 쿵.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시험은 끝마쳐야겠으나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F5 눌러서 클릭합니다. 당기기. 당기기. 왼쪽에서 당기기. 왼쪽에서 당기기. 다 지금 이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노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4월 달인 걸로 기억납니다. 수대문 구청에 가서 교육 사업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서 저희 기원을 발표를 하고 저희 교육에서의 커리큘럼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강당에 있는 데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을 앞에 모시고서 PT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야, 이 PT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한 손에 내 유인물을 들고 있었어요. 한 손에 마이크, 난 마이크가 이게 세워지는 줄 알았거든요. 마이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쪽에 마이크를 들었죠. 한쪽은 용지를 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손도 뭐냐, 그 레이저 포인터인가요? 페이지 넘기는 거 있잖아요. 스키퍼라는 것도 있고요. 걔가 붙어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손에 3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죠. 포인트 눌러줘야 페이지를 넘겨줘야겠죠. 거기엔 내용이 정확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또 손에 들고 있는 용지 봐야겠죠. 마이크는 가깝게 잘 되는지 있어야겠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말하는 내용과 화면이 넘기지 않아서 미처 못 넘어간 것들이 몇 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에 이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무언가 하면 타임이라는 데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장짜리의 PT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예행 연습 해보겠죠. 해보시면요. 아, 1번 슬라이드는 15초 걸리는 것 같아. 대략. 2번은 10초인 것 같아. 대략적인 그 시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알고 있다면 이 기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159페이지 문제입니다. 타이밍 문제를 보실게요. 예제 불러옵니다. 섹션 3번의 예제고요. 자, 준비됐으면 159페이지의 하단 예제 문제 Q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문제. 슬라이드 1번에는요. 3초 후에 다음 슬라이드로 자동으로 전환되게끔 만들랍니다예요. 자, 보세요. 1번입니다.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에 몇 초 뒤랍니까? 3초 뒤에는요. 내가 클릭, 내가 엔터, 포인트로 뭐 누르는 거 안 해도 알아서 자동 넘어가게 만들어주어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보세요. 잠깐 보기만 하세요. 슬라이드 CO입니다. 가만히 있어 볼게요.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절대 안 넘어가겠죠? 그쵸? 이제서야 클릭이나 엔터나 무슨 어떤 그 신호를 줘야지만 넘어가는 형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 1번 슬라이드를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상단의 전환 탭에 오셔서 우측에 있었던 전환을 이용합니다. 타이밍을요. 자, 그 타이밍을 어떻게 쓸 것이냐면 갑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기간 나와 있나요? 기간이요? 나와 있죠? 기간을 3초로 올려보세요.
됐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 건들지 않겠습니다. 건들지 않고요. 기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시간. 다음 시간 후입니다. 에다가 3초를 넣어보세요. 자, 요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험 문제는요, 마우스 클릭할 때를 제외한 말이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기본값 입력된 것을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한데 지금 두 군데 다 체킹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굳이 클릭을 하지 않아도 3초 뒤에 넘어갑니다. 한데 3초 이전 때에 넘기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클릭하시면 넘어간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5 눌러서 들어보겠습니다. 1, 2, 3 넘어가죠. 이것을 예행 연습을 통해 주어서 해 놓으시면요, 하나의 신경을 덜 쓸 수 있고요, 발표자는 발표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환해서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Q2번 문제 전환되어질 때입니다. 3번 슬라이드는요, 소리를 넘깁니다. 즉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에 넘겼을 때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뭐 박소리, 뭐 동전소리, 레이저소리 막 납니다. 그것은 어디 있나요? 여기에서 골라오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자, 3초 뒤에 모든 슬라이드가 다 전환돼야 한답니다. 아까처럼 오른쪽에 다음 시간 후에 체크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것만 이용하시면 되겠죠. 모두 적용입니다. 모든 슬라이드 다 3초 뒤에 넘어가 버리겠죠. 어렵지 않죠, 또요? 괜찮죠? 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네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 전환 기간을 3초로 지정하세요. 여기에 입력을 넣어줘 말 뜻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아신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페이지는 160, 실제 예제불로 옵니다. 자, 우리의 예제는요, 챕터 6번입니다. 가셔서 섹션 1번 불러올게요. 자,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 PT 보고 있었을 때에 잘 이용하시면 정말로 지루하지 않는 PT를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이 애니메이션과 연관되어 있는 실제 모스에서 시험 문항을 풀려고 하시면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애니메이션 탭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창이 있었을 겁니다. 얘를 꼭 열고 시작하세요.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지를 굉장히 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 전화는 관계없으면요, 애니메이션과 관계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애니메이션 탭 메뉴에서의 애니메이션 창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이 창을 보시면서 이용한 것을 최선책으로 권장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환과 애니메이션 차이점은요, 전환은 슬라이드와 슬라이드가 바뀔 때의 효과, 애니메이션은 우리 슬라이드 내에서 보시는 선택했을 때 점점점 나온 거잖아요. 이 모든 개체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먼저 보실까요?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슬라이드 2, 3번에서의 Q1, Q2번의 문제에 실행의 문제 있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2번에 가랍니다. 자, 보실래요? 뿅 누르면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아까 없던 게 보이지 않나요? 그쵸? 여기 바로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말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 슬라이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정되어져 있어요 라는 말 뜻인 거고요. 3번 가볼까요? 3번에 보시면 여기에도 애니메이션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말 뜻입니다. 근데 번호가 지금 넘버링 되어 있죠. 그 번호의 의미 알려줄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쪽에 창을 지금 본 건데요. 자, 먼저 2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보니까 오른쪽에 뭔가의 애니메이션 나왔는데요. 아래쪽에 보니까 여러분 열개 한번 눌러보실래요? 펼치기 눌러보시면 1번으로 쭉 되어 있죠. 그쵸? 이 1번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1번 항목이 얘인데 이게 뭐냐면 타임테이블이에요. 동시에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 말은요. 자, 실행해볼까요? 왼쪽에 있었던 미리 보기를 꾹 눌러보시면 각각에 있는 모든 줄들이 똑같이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쵸? 같이 움직이죠? 근데 3번 슬라이드 가보시죠. 3번 슬라이드. 아까 같은 목록인데 얘는요 111이 아닙니다. 1, 2, 3, 4, 5랍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을 펼쳐보기 해볼게요. 해보시면 1, 2, 3, 4, 5 따로 지정되어져 있는데 타임 테이블 보세요. 똑같이 움직이긴 하군요. 하지만 넘버링이 각자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를 알 수 있겠죠. 즉 이때 뭘까요? 여기에 교사 의견 청취를 따로 받고 싶었다. 여기 와서 보시면 되겠죠. 그치요? 자, 진행해 볼까요? 왼쪽 위에 미리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뿅. 아이쿠야, 이게 짧아서 그랬나봐요. 다르게 움직이네요, 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었죠. 1번 나오고 끝나면 2번 나오고 끝나면 3번 나오고 끝나면 4번 나오고 이 말이었네요. 다시 보실래요? 미리 보기 해볼게요. 1, 2, 3, 4 여기 보세요. 그쵸? 타임 테이블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고 하더라도요 애니메이션에 붙어있는 넘버링 번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본격적인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보시고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섹션 문제 불러옵니다. 2번 섹션 문제를 불러오시고요. 자, 문제는 161페이지 제일 마지막 아래쪽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제 문제 Q1부터 5번까지 중에서 1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1번의 제목에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거요? 서서히 아래 효과로 적용하세요. 지금 이 문제는요 애니메이션 탭 안에서 있다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지만 실제 모스 시험장에서는요 이렇게 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불만이 엄청 날 겁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이라는 말이 꼭 나왔었어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그거 아니고서야 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자,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탭에 오셔서 애니메이션 창을 먼저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1번 슬라이드를 콩 눌러보시면 1번에 잘 보세요. 애니메이션 지정되어 있는 숫자 넘버링 된 게 있나요? 없나요? 여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제목에게요. 제목 A입니다. 점점점 안됩니다. 정확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올라오기 라고 하는 서서히 아래 효과랍니다. 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올라오기는 뭘까요? 여기 보이네요. 올라오기 효과. 보이시죠? 그러면 자, 한 번 누른 순간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올라온대요. 지금 보셨죠? 그쵸? 올라오는데 나머지 보시겠습니다. 서서히 아래가 이건 뭐예요? 올라오는데 아래가 뭡니까? 올라오는 효과이지만 효과 옵션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려가기 형태랍니다. 그쵸? 이 서서히 아래가도요 2013때 표현 방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좀 잘 바뀌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떠오르며 내려가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효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2번 갑시다. 2번에 보니까 슬라이드 2번에 그림에다가 나타내기 확대 및 축소 슬라이드 센터 효과를 넣으랍니다. 그림 요거예요. 그래 애니를 넣어보자 라고 해줘서 쿡 눌러봤더니만 뭐랍니까? 나타내기에서의 확대 및 축소랍니다. 어디에 있나? 여기요.
나타내기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의 확대 매축소라는 것을 쓸 것이랍니다. 선택 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효과입니까? 센터 효과를 합니다. 효과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요. 눌러서 센터 효과, 즉 가운데에서부터 나온다는 뜻인데요. 두 가지 보이시나요? 지금 개체의 센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개체의 가운데에서 점점점 커진다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두 번째였던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요, 슬라이드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진다 이 말 뜻인 거예요. 보여줄게요. 개체일 때입니다. 이렇게요. 그쵸? 맞죠? 한데 이 녀석을 만약에 슬라이드를 맞추시면요, 이렇게 해요. 가운데가 다르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다 하시면요, 오인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와, 움직이는 모양이 되게 많네. 맞아요. 많습니다만 용도가 달라요. 자, 현재 보시면요, 없음 아래에 나타내기 보이실 거예요. 강조가 보이죠. 끝내기가 보이고요. 이동 경로가 보입니다. 다 용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 없다가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쵸? 최초에 없다가 나오는 형태인 것은 모두 어디냐? 나타내기에서 골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이미 있는 글자예요. 한데 한 번 더 봐주세요. 딸랑딸랑딸랑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냐? 강조예요.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는 원래 있는데 한 번 더 움직임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끝내기는 무엇이냐? 있다가 사라진 효과인 것이에요. 하니까 무조건 눈에 봤었을 때에 아, 이쁘다 좋다 해서 골라오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용도에 알맞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이용할 줄 아셔야 하는 거죠. 나타내기의 용도와 끝내기의 용도와 강조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동 경로는 무엇이냐면요, 움직이는 형태의 애니를 주고자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만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만드실 때는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많은 것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지만 우리 못은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 슬라이드 4번에 가보세요. 오호, 4번에 오니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눈에 보이죠? 그쵸? 그 중에서 세 번째 애니를 어떻게 해주어라? 삭제해라. 어떻게 지우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애니야 어디에 있니? 여기 있네요. 그쵸? 이 애니를 어떻게 합니까? 쿡 눌러주어서 오른쪽에 제거. 자,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2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글머리 기호 목록이 누굴까요? 요걸까요? 1번. 요거일까요? 2번. 요거일까요? 3번.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겠죠. 글머리 기호 목록, 여기 바로 글머리 기호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동 경로 도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효과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요. 얘가 말하는 것은요, 여기에 한 줄 한 줄이겠습니까? 이 전체이겠습니까? 전체겠죠. 전체를 선택하세요. 어떻게 해요? 끝쪽에 테두리를 눌러주어서 점선의 형태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 여기 아래쪽 한 가지겠죠? 어떤 모양새로요? 도형입니다. 여기 있네요. 쿵! 미리 보기 보면요, 동그랗게 나오면 동그랗게, 그쵸? 나오는데 그 모양을 뭘로 해주어라? 효과 옵션에 들어가 주어서 무슨 모양으로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바꿔주어라. 저는 이 이동 경로를요 딱 한 번 써봤습니다. 언제냐면요, 그 차량이 어디를 거쳐 옵니다. 이 길을 따라갔었을 때 여기다 버스 모양의 아이콘을 세워두고요, 그 버스를 이동 경로 몇 초 뒤에 이렇게 움직였던 건 딱 한 번 써봤어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N이 나왔었을 때 소리를 넣어준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겠죠. 여기 보시면은 N이 나왔을 때 소리,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죠?
자, 네 번째, 아니 5번째 문제 갑니다. 4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첫 번째 애니에다가 레이 소리를 나오게 합니다. 좋아요. 첫 번째 애니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겠죠? 1번이에요. 자, 콤보 단추를 콕 눌러 주어서 어디 갈까요? 휴가 옵션. 에 가시면 현재 이 애니 효과의 특수 옵션 중에 소리 형태를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눌러서 레이저랍니다. 레이저. 까지 하시면 가장 일반적인 애니를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애니의 고급이 나옵니다. 자, 페이지는 162페이지에 보셔서 섹션 3번에서의 고급 애니메이션 선택해 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뭐 이 글자에다가 현재 n이 한 개를 넣어서 없다가 나오겠답니다. 끝일까요? 아니요. 3초 뒤에는 너 있다가 사라져라고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의 개체에다 여러 개의 n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말 뜻인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혼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 n을 바꾸란 얘기인 건지 있는 상태에서 한 개를 더 추가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고서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자, Q 1번 문제 보실까요? 페이지는 16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 1번에서의 흔들기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아,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 봐야겠죠. 애니메이션 탭에서의 어디에요? 애니메이션 창 눌러주어서 내용을 보실 거고요. 그중 1번 슬라이드 제목입니다. 어이구 여기 있구나. 얘에다가 현재 애니가 닦아내기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엇입니까?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라고요? 흔들기랍니다. 흔들기 어딘지 볼까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눌렀어요. 애 가져오시면요 닦아내기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그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추가하실 때는 어디입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애니 추가 눌러서 어디입니까? 흔들기였었나요? 여기 보이네요. 흔들기는 왜 강조입니까? 없다가 보인 형태가 아니라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흔들기 눌러보신 다음에 자, 제가 한번 미리 보기 볼게요. 나오죠? 첫 번째 거 나왔다가 두 번째 거 흔들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빼버리세요. 바람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 잘 나왔던 시험 문제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잘 까먹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애니메이션 복사예요. 자,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어서 여기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볼거리에다가 애니 한 개를 넣었어요. 나머지 복내, 폭포, 투구봉, 국수봉, 여러 군데다가 똑같은 일을 또 넣어줍니다. 그럼 같은 일을 매번 반복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귀찮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에 지정되는 애니를 복사를 한 다음에 덮어쓰기 하면 끝인 거예요. 그 문제 말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슬라이드의 제목에 적용이 되어 있었던 애니를 어떻게 합니까? 복사합니다. 볼까요? 1번 슬라이드에 여기를 쿵 눌렀어요. 눌러보니까 1번, 2번 애니가 보이고요. 얘를 복사합니다. 어디서요? 상단 위에 보세요. 애니메이션 복사 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사한 것을 어디다가요? 울릉도 역사 연구의 부제목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자, 슬슬 와볼까요?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에 분 모양 보이시나요? 보이시지요? 클릭 하시면 지가 알아서 두 개 뭔진 몰라요. 붙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미리 보기 1번 2번 부제목에 1번 3번 4번 복사한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서의 최고 난이도입니다. 이거 이해 잘하시면 발표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요.
자, 잠시 뒤에 10분만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군요. 네. 자, 예제에 대한 사항이 나온 것이 섹션 4번의 예제를 불러오셔야겠죠. 자, 불러왔더니만 먼저 문제가 시킨 대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Q1번 문제를 보시면요. 슬라이드 2번에 가랍니다. 갔더니만 두 번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문제는 얘가 필요합니다. 어디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애니메이션 탭 메뉴에서의 애니메이션 창을 활성화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슬라이드 2번에 보니까 첫 번째 애니가 누구인지 두 번째 애니가 누구인지 표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의 두 번째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이전 육아와 함께를 말한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애니메이션 줬었을 때 번호가 1번과 2번 나왔죠. 그러면 1번 나오고 난 다음에 2번 나온다. 이 말 뜻이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미리 보기입니다. 제목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2번의 별 모양에만 움직일 거예요. 1번 나오죠? 2번 나왔죠? 이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내가 클릭할 때만 나오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자, 실제로 보여줍니다. 1번이고요. 이제 2번 슬라이드에 왔어요.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해요. 그쵸? 뭐합니까? 내가 눌러줘야지 1번 애니메이션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눌러줘야지 2번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이 말 뜻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말을 지금 막 해야 합니다. 발표자가요. 발표자가 막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누르고 언제 누르고 신경 엄청 쓸 거 아니겠냐고요. 이럴 때에 자동으로 지정하시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얘입니다. 1번 애니메이션을 2번 애니메이션 눌러보시고요. 선택은 2번 애니메이션 지정한 다음에 상단 위에 올라가시면 이 2번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를 물어봐요. 내가 눌러야 움직입니까? 아니요. 문제 뭐랍니까? 이전 휴가와 함께 움직이랍니다. 그러면 상단의 선택을 뭘로 할까요? 이전 휴가와 함께.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위에 있던 1번 애니메이션이 움직일 때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자, 이 상태입니다. 이제 1번이 제목이고 2번이 별인데 지금 2번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애니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클릭만 누르면 1번 제목과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굳이 2번 애니메이션은 왜 동시에 나옵니까? 싫어요. 나는 만약에 1번 나오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2번 나오고 싶었습니다. 클릭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 있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시작을 이전 요가 다음에를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애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클릭을 뿅 누르면 아까는 제목과 별명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목 나오고 난 다음에 2번에 있었던 별이 알아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애니를 주고 싶었어요. 한데 슬라이드가 나왔었을 때에 애니가 알아서 나오지 않고 내가 누르면 굉장히 많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알아서 애니가 착착착착 나오게 자동 걸어줍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있었던 1번 애니메이션도요. 뭐라고 하는 것이냐?
눌러서 이준효가 다음에 나오게 해줘라. 효과가 뭔데요?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란 말 뜻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있던 애니메이션도 눌러서 이준효가 다음에를 선택해 보시고요. 한 다음 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바로 나오죠. 그쵸? 하는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바로 얘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답니다. 그러면은 이 2번 슬라이드 넘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제목을 나오게 할 건데 2초 뒤에 나오게 해줘라. 딜레이 타임을 줄 수가 있어요. 대기 시간을요. 그러면 자 1번에 있던 요 애니를 선택해 주어서 위쪽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지연 보이시죠? 지연 시간을 2초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는요 제목이 샥 나잖아요. 너무 빨랐어. 제목이 보이는 시간을 1초 동안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해서 재생 시간을 1초로 올릴게요. 좀 더 길게 오랫동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씩 이게 아니라 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애니메이션이 그 다음 자동 나오게 할 것인데 바로 나오면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 애니메이션 선택해 주어서 너도 1번 애니메이션 나오고 난 다음에 5초 뒤에 나와 라면서 5초를 지정하세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요 대기 시간이 5초입니다. 한데 재생된 시간이 너무 빨라서 휙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너는 2초 동안 재생이 되어져. 2초 재생 시간. 다시 한번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 효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초 뒤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초간? 2초간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가 바로 바뀌자마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요. 슬라이드가 넘어오자마자 아니요 2초 뒤에 움직일 거고 1초간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누르면 2번 슬라이드를 넘어갈 텐데 제가 굳이 뭐 뚝뚝뚝 누르지 않아도요 혼자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2초 뒤에 나오겠죠? 제목이 1초 동안 나온 거예요. 5초 뒤에 별 모양을 2초간 움직일 겁니다. 나오죠. 그쵸? 자동화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예행 연습을 해 주어서 몇 초에 대한 딜레이 타임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발표할 때에 굳이 내가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N 효과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런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Q2번의 문제 보실게요. 슬라이드 2번의 텍스트 상자에서 2번은 뺄게요. 2번은 빼고요. 다 웬만큼은 알고 있는 거니까 빼버리고 4번으로 갈게요. 4번 슬라이드 1번 갑시다. 1번 4번 문제에서의 얘기하는 슬라이드 1번의 두 번째 애니메이션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선택. 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클릭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연 시간 없어요. 바로 움직입니다. 지연 시간 0.5초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얘기하기를 이전효가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게 해라 이 말 뜻이겠죠? 시작은 이전효가 다음에로 정해 주시고요. 재생시간이 2초입니다. 2초간 움직여라. 지연시간 2초입니다. 2초 뒤에 움직여라. 지금 우리 만들었던 두 번째 애니가 얘입니다. 얘. 잠시 뒤에 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자, 지정은 안 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라서 그래요. 색 파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꿀게요. 회전으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왔죠? 이제 클릭이 되어지면은 무엇입니까? 얘가 움직일 거예요. 그쵸? 아니다. 죄송합니다. 클릭이 아니다. 뭐죠? 이준효가 다음에죠. 다시 할게요. 자, 클릭하면요. 제목이 나오고 알아서 땡글땡글 돌아갈 거예요. 자, 그치요? 나오고 있죠. 아이고야. 지연 시간도 안 줬군요, 제가요. 다시 세팅이 됐네요. 다시 볼게요. 2초 뒤에
이쪽은 움직여라. 그쵸?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Q5번 문제가 N의 마지막입니다. 자, 슬라이드 4번에 가랍니다. 왔더니만 애니메이션에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가 펼쳐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쭉 나올 거예요. 그쵸? 나올 텐데 순서를 변경합니다. 제목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첫 번째로 오게 하래요. 제목 애니가 뭡니까? 아, 여기에 있네요. 제목이라고요. 그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제목 애니를 선택. 여기 버튼이 순서 바꾸기입니다. 제일 위로 올리세요. 딸락딸락딸락딸락. 그럼 1번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해서 5번까지에 대한 문제가 끝난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2번 문제 한 가지는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 말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잠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여기 임의대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독도 현재라고 해서 우리의 2번 슬라이드에 글머리 기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글머리 기호 문장에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의 문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애니메이션 눌러서 제가 닦아내기 한번 해볼게요. 닦아내기를요. 하면 어떤 모양새인지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많죠? 다 없애버릴게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모양새 보세요. 이 모양이 글자 한 줄 한 줄 한 줄을 따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통으로 묶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통으로 묶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갈게요. 자, 보시면. 그쵸? 이 6개의 줄이 따로따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다 묶어서 이 전체를 닦아내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여기에 있는 거 한 줄 한 줄 한 줄 다 뜯어서 개별적으로 닦아내기를 보여주고 싶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요. 효과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옵션상 아래쪽에 시퀀스한 것이 있거든요. 현재는 이 상자 하나를 덩어리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개체로. 근데 여기에서의 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단락별로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쵸? 다르죠, 아까랑요. 따로 인식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2번 문제와 유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목록을 만들 때 이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은 끝나신 상태에서 자,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시오라는 것을 먼저 보실 건데요. 새로운 여러분들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챕터입니다. 7번 섹션의 1번 예제를 불러올게요. 자, 이 슬라이드 쇼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은 편집 상태인데 완성되었을 때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용에 보시면요. 슬라이드 쇼에 대한 시작이 나온 것이 있는데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예상 문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예상 문제 Q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마지막까지 쇼를 시작하시오.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클릭 한 다음에 왼쪽에 둘 중에 한 가지겠죠? 현재 슬라이드부터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이겠죠? 눌러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맞추셔야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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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본 다음에 이거 다 풀었습니다. 제출 누르시고서 다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가 5장으로 지금 되어져 있지만 5장을 다 슬라이드 쇼에 보고 싶지 않을 때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가 2번 문제입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부터 나는 1, 2번 안 보여줄 거야. 3번부터 쇼를 할래 라고 한다면 여기세요. 3번 슬라이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탭 메뉴에 오셔서 왼쪽에 현재부터를 클릭하시면 3번부터 보여줍니다. 이럴 때에도 클릭해서 완성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시험장에서입니다. 근데 실무에서 이용하실 때는요, 이것도 괜찮습니다만 단축키를 놔주면 굉장히 편해요. F5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쇼해 주어라. Shift F5는 선택했던 이 슬라이드에서부터 쇼해 주어라입니다. 눌러볼까요? F5 눌러보세요. 내가 어느 슬라이드에 위치해 있건 무조건 처음부터예요. 하지만 Shift F5 누르시면요, 선택했던 슬라이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단축키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부터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건요, 전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1, 3, 5 3개의 슬라이드만 쇼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부터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3번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1, 2, 3, 4, 5 중에서 1, 2, 3, 4까지만 쇼를 할 건데 이의 이름을 핵심 발표라고 쇼를 재구성하랍니다. 쇼를 재구성해 주어라. 슬라이드 쇼에 오시면 슬라이드 쇼 재구성의 메뉴가 있어요. 눌러서 자, 재구성하겠습니다. 단추 누르세요. 한 다음에 우리는 새로 만들 계획이겠죠. 클릭하시고요. 몇 번을요? 1번, 2번, 3번, 4번을 체크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전체 슬라이드 중에서 일부의 내용만 슬라이드 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슬라이드 쇼의 이름을 뭐로 하랍니까? 요 핵심 발표라죠. 쇼의 이름 넣어주세요. 핵심 발표. 물론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이 문제는 만들기까지만일까요? 쇼까지 하랍니까? 얘는 슬라이드 쇼를 재구성하시오이니까 쇼를 재구성, 만드는 게 끝인 거예요. 한데 재구성한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하세요라는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쇼 보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닫기로 끝내는 것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재구성되었던 쇼를 뭐 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쇼 보기를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눌러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끝. 5번 없어졌죠.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있군요. 핵심 발표 쇼 재구성 보기를 실행을 합니다. 하려면 아까의 쇼 보기 하시던지 다시 보고 싶었다면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눌러서 방금 만들었던 쇼 재구성 위에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핵심 발표 있겠죠. 얘를 누르시면 바로 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놨던 슬라이드에서 쇼를 하고 싶었을 때에 내가 일부를 안 보여주는 방법이 1번이에요. 지금의 쇼의 재구성이에요. 또 있어요. 간단하게 있는데요.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16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자, 문제 두 개 풀어볼게요. 먼저 현재 문서의 웹 형식으로 진행해 주어라. 애니메이션 없이 보게 해주어라. 화면에 전원을 수동으로 돌려주어라. 아까 우리 봤던 타이밍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수동으로 하게 해주시고 슬라이드 쇼의 설정화. 이 문제 핵심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단어입니다. 쇼 설정.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탭 메뉴에 오시면 쇼 설정이 바로 아래 보이죠? 쇼 설정입니다. 들어가시면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먼저 쇼를 보여주는 화면 모습이에요. 이게 문제는 무슨 형식으로 보랍니까? 웹 형식이랬죠. 체크하시고요. 이럴 때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애니메이션 막 집어넣어서 뺑글뺑글 돌고 막 합니다. 한데 이 발표를 80대 이상에서의 좀 노인분들에게 발표한답니다. 그분들 발표 때가 막 토하세요. 어지러워서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n이 없이 보겠다 체크하시면 한 방에 끝나요. 하나하나 일일이 n을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슬라이드 뷰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슬라이드에서의 일부만을 씌워할 수 있다면서요. 유사하는 거예요. 나는 2에서부터 4까지만 씌워할래요.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화면 전환을 시킬 겁니다. 아까 자동으로 한다 했었습니다만 자동 빼버릴 거야. 나는 수동으로만 할래요. 여기 나와 있겠죠. 그치요? 그 다음 등등등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웹 형식 넣어주세요. 첫 번째 이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n이 없이 보기 하세요. 체크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면을 수동 전환으로 하겠습니다. 수동 넣어주는 세 가지가 문제의 정답이었죠. 이것이었을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 설정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 쇼 설정에서도요. 일부의 슬라이드만 보게 할 수 있는 구성이 범위가 있었죠. 또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난 전체 5개의 슬라이드 만들어놨는데 문제 두 번째 보세요. 3번과 5번은 쇼에서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숨기기 할래요? 그러면요. 3번을 선택하세요. 한 다음에 위에 보세요. 슬라이드 숨기기 누르세요. 5번을 선택하세요. 숨기기 누르세요. 약간 반투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치요? 자, 보실래요? 제가 쇼 해볼게요. 1번이에요. 이게 웹 형식입니다. 웹 형식. 위에 뭐 줄 보이죠? 제일 위에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끝났죠? 5개 중에서 2개 숨겼으니까 3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쇼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넘겨서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Q3번에서의 슬라이드 1번에서랍니다. 꼭 눌렀어요. 1번에서 4번까지만 대화형으로 자동 진행할 수 있게끔 미디어 컨트롤 숨기기 설정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 이상한 거예요. 뒤에 설정, 숨기기를 설정하시오가 아니라 숨기기 할 수 있는 쇼를 설정하시기가 정상인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쇼 설정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입니다. 가셔서 이 문제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슬라이드 1번부터 4번까지만입니다. 시작은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4번까지. 대화형 자동 진행합니다. 대화형 자동 진행 선택. 됐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미디어 컨트롤 이거예요. 확인 눌러보세요. 여기에 지금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우리 오디오 이었을 때 기억하세요 혹시요? 한 다음에 아래에 컨트롤 상자 나왔었죠. 플레이 합니다. 영상 나왔잖아요. 이 컨트롤 상자를 보일래요 안 보일래요? 쇼할 때 그 말인 거예요. 왜냐면 쇼에 있었을 때 얘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정을 체크를 넣어두시면 이 상자가 나오는 거고요. 체크를 빼시면 뭡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 상자. 얘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험에 참 잘 나왔던 또 하나의 문제 바로 뭐냐면 예행 연습. 자, 먼저 제 걸 본 다음에 따라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의 문서로는 안 돼요. 왜? 설정이 다 입력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문서, 섹션 1번에 있는 문서를 X를 잠시만요. 우리 지금 2번을 안 불러왔군요. 자, 여러분들 2번 문서 불러올게요. 섹션 2번의 문서를 불러오시고요. 제 거 본 다음 따라하세요. 예행 연습은 이런 겁니다. 먼저 슬라이드 쇼를 누를 거고요. 예행 연습이 보이시죠? 누르지 마세요. 제가 본 다음에 하실 겁니다. 문제는요. 예행 연습하는데 1번 슬라이드부터 마지막까지 2초씩만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1번 슬라이드를 틀어놓고 2초간 말하고 2번 나오면 2초간 말하고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죠. 1번 슬라이드가 35초, 2번은 16초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2초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예행 연습을 누를 때에 탁 누르면 왼쪽 위에 그러면 시간 타이머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다음에 하세요. 누릅니다. 타이머 올라갑니다. 1초, 2초 클릭, 1초, 2초 클릭, 1초, 2초 클릭,
1초, 2초 클릭, 1초, 2초 클릭. 자, 문제 보실래요? 4번의 문제 보시면 시간을 2초로 설정해 주어서 예행 연습 진행한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해라? 저장을 합니다. 나와 있죠. 각각에 있는 슬라이드가 2초씩 해주어 총 15초랍니다. 왜? 그 사이에 갭이 있었거든요. 조정하시겠습니까?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좀 넘어가죠, 혼자요. 그쵸? 넘어가죠? 넘어가죠? 혼자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초수 맞나? 맞나? 맞나를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예행 연습이에요. 해보세요. 잘 나옵니까? 네, 슬라이드 쇼까지 해보시면 결과를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시험장 내에서는요, 쇼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장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를 가 보시는데요. 5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2번은 시간을 몇 초로 합니까? 각각의 슬라이드를 3초로 해 주어서 예행 연습이 아니라 녹화하시는 거예요. 녹화 뭡니까? 그러면 강의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녹화를 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서의 슬라이드 시오 녹화라는 메뉴가 있었고요. 쿡 누르시면 두 개 메뉴 보이겠죠? 처음부터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쿵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녹화 시작을 누를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1초, 2초, 3초 쿵 1초, 2초, 3초 쿡 1초, 2초, 3초 쿡 1초, 2초, 3초 쿡 1초, 2초, 3초 쿡 한 다음에 끝났어요. 여기에 대한 사항이 어딘가 녹화가 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녹화된 사항들을 잠시만요.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의 형태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 갔냐? 이 녹화한 게 눈에 보이질 않네요. 잠시만요.